저는 한때 세계적인 AI 음성인식 전문가였습니다. 런던 외곽의 작은 마을, 제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만큼이나 제 인생도 무채색이었으니까요. 3년 전 영국 항공 추락사고, 그 비행기에는 제가 개발한 음성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승무원의 위급 신호를 인식하지 못했고 147명의 승객이 사망했어요. 모든 책임이 제게 돌아왔죠. 오스카 윌슨, 당신의 알고리즘이 문제였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대학에서 쫓겨났고 동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언론은 저를 살인자라고 불렀죠. 그렇게 세상과 단절한 채 3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 너머 안개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파란색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 AI 센터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한국의 연구진이 제 자문을 요청했다니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실패자를 왜? 동정인가? 아니면 그들도 제 이름을 모르는 걸까? 오스카 윌슨 교수님께 저희 한글 기반 음성인식 프로젝트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봉투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밤새 뒤척였죠. 그 편지가 자꾸만 생각났어요. 새벽에 일어나 쓰레기통을 뒤져 구겨진 편지를 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글 기반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파벳이나 라틴 문자가 아닌 한글로 음성인식을 연구한다고? 흥미로웠죠. 이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군. 다음 날 먼지 쌓인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여권도 찾아냈죠. 3년 만에 처음으로 면도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없었죠. 그래도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소리내어 웃어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날은 왠지 가슴이 조금 뛰었어요. 한국. 내가 뭘 바라는 거지? 런던 히드로 공항까지 가는 동안 계속 되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탑승구 앞에서도 망설였죠. 하지만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런던 하늘이 점차 멀어져 갔어요. 운명이란 이런 걸까요? 망가진 이름을 가진 60대 노인이 초청장 한 장에 의지해 낯선 나라로 향하는 것. 그게 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를 감싼 것은 온통 낯선 기호들이었습니다. 전광판에 가득한 한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 마치 작은 그림 같았죠. 정교한 선과 원, 사각형들이 조합된 모양새가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저건 음성보다 시각 정보에 가깝군.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간판과 표지판을 집중해서 봤어요. 영어 간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글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글을 볼수록 그 속에 숨겨진 패턴이 느껴졌어요. 마치 회로도를 보는 듯 했죠. 각 글자마다 구조가 있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뭔가 체계가 있는 것 같아.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연구실에서 김민중 교수가 저를 맞이했어요. 젊은 나이에 언어 AI 센터를 이끄는 인물이었죠. 윌슨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자문은 한글의 음소 데이터 구조 분석입니다. 김민중 교수는 화면에 한글 자모를 띄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아, 야, 어. 이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입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형성하죠. 김민중 교수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가 나, 다와 같은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구조적 아름다움에 눈을 빼앗겼어요. 각 글자는 시작 자음, 중간 모음, 필요시 받침 자음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왜 음성인식에 혁명적일 수 있는지 오스카 교수님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소리를 시각화한 정밀한 체계였죠. 알고리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글자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보여주시겠어요? 김민준 교수가 몇 가지 한글 단어를 발음했습니다. 제 귀에는 새로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글자와 발음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와 달리 예외가 거의 없었죠.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네요. 김민중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자는 1446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어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진 문자죠.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날부터 저는 한글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 문자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틀을 보내며 한글의 구조를 파헤쳤습니다. 김민준 교수가 건넨 훈민정음 해례본 번역본을 밤새 읽었어요.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사고방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 만들었다고요? 김민준 교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겁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개념에서 출발했죠.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600년 전 누군가가 이런 체계적인 사고로 문자를 설계했다니 현대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알파벳은 이미지를 해석하고 한글은 구조를 해석한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영국 항공사고 당시의 오류가 떠올랐어요. 음성인식 시스템이 승무원의 비상 메시지를 잘못 해석했던 순간. 만약 그때 다른 접근법이 있었다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도서관에 자료가 있을까요? 김민준 교수의 추천으로 서울시립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한글 관련 서적을 찾아 읽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누군가 제 옆에 앉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외국인 분이 한글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미소 짓고 계셨어요. 최영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글 문해교육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하더군요. 저도 한글이 정말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죠. 최영자 선생님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백성을 위해서였어요. 어려운 한자를 몰라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려고요. 그 시대엔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사람을 위한 기술. 제가 AI 연구를 시작했을 때의 초심이 떠올랐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 마음,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어요. 내일 제 수업을 한번 보러 오세요. 한글의 진짜 가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영자 선생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푸른 하늘이 마치 저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영자 선생님을 따라 서울 외곽의 작은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교실에는 60대에서 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최영자 선생님이 저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영국에서 오신 오스카 교수님이세요. 한글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어르신들이 저를 향해 미소 지어 주셨습니다. 교실 뒤편에 자리를 잡고 수업을 지켜봤어요. 최영자 선생님은 칠판에 사랑이라는 글자를 쓰셨습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편지 쓰는 법을 배워볼게요. 먼저 사랑하는이라고 써볼까요? 어르신들이 연필을 들고 종이에 천천히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최영자 선생님이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셨어요. 박순자 어머님, 정말 예쁘게 쓰셨네요. 손녀딸이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70이 넘어서야 손녀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니. 이제야 진짜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도장만 찍고 살았어. 내 이름도 제대로 못 썼지. 근데 이젠 아들한테 내 마음을 편지로 쓸 수 있다니. 교실에는 묘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변화였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존엄이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최영자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어떠셨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니. 최영자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한글의 진짜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 세종대왕은 글을 모르는 백성들의 마음까지 생각하셨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AI 음성인식 기술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사람을 위한 것 아니었을까요? 기술 자체에 매몰되어 그 본질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복지관에서 본 어르신들의 눈물과 기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품은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서울대 연구실로 돌아와 김민준 교수에게 제안했습니다. 한글의 음절 구조를 AI 음성인식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김민준 교수가 눈을 빛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알파벳 기반 언어들은 음소 단위로 인식하죠. 하지만 한글은 음절 단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AI의 인식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는 밤낮으로 실험했습니다. 기존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한글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수정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패턴을 분석하고 음절 단위로 인식하는 새로운 모델을 설계했죠. 첫 테스트 결과가 나왔을 때 믿기 힘들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같은 언어에 비해 오류율이 30% 감소했어요. 특히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더 정확했습니다. 이건 혁명적인데요. 김민준 교수가 결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혁명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600년 전 세종대왕이 이미 발견한 원리를 현대 기술에 적용한 것뿐이죠. 우리의 실험 결과는 빠르게 연구실 내에 퍼졌습니다. 다른 연구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연구원이 의아해했죠. 왜 아무도 이걸 실험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단순해서였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알고리즘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발음의 과학적 원리까지 적용했어요. 일주일 후 응급 상황 시뮬레이션에서 우리의 새 모델을 테스트했습니다. 엔진 소음, 바람 소리, 사람들의 비명 속에서도 음성 명령을 정확히 인식했어요. 이건 영국 항공 사고 때와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목이 메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 알고리즘이 있었다면 147명의 생명이 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김민준 교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곧 학계에 발표되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기반 음성인식 모델은 분명한 우위를 보였어요. 언론이 다시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살인자가 아닌 혁신가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공이 아니라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의 공이었죠. 연구가 진전되면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국 항공 사고 데이터를 다시 검토해야 했어요. 김민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다른 연구원에게 맡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그날의 실패를 직시해야 해요. 런던에서 받아온 블랙박스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듣는 그날의 음성. 손이 떨렸어요.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의 대화,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 경고, 그리고 승무원의 비상 메시지.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의 말이 소음에 묻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어요. 당시 알고리즘은 비상 착륙 준비를 일상 점검 준비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였죠. 새로운 한글 기반 알고리즘으로 같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새 모델은 소음 속에서도 비상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때 이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면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3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김민준 교수가 조용히 연구실을 나가주었어요. 혼자 남아 흐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최영자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사고, 실패, 자책, 그리고 한글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까지. 그때 한글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면 최영자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오스카 교수님, 그건 잘못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문자도 사람도 모두 그렇죠. 무슨 말씀이세요? 한글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세종대왕 이후 여러 학자들이 보완하고 발전시켰죠. 오늘날의 한글이 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어요.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최영자 선생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완벽한 기술은 없어요. 중요한 건 실패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147명의 희생자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영자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 아닐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147명의 영혼이 저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이 기술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겠다고. 샌프란시스코 국제 AI 학회 메인홀은 전 세계에서 모인 과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년 만에 국제 무대, 그것도 실패한 과학자라는 오명을 안고 서는 자리였죠. 다음은 오스카 윌슨 교수의 발표입니다. 주제는 한글 기반 AI 음성 모델입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마주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도 보였어요. 예전 동료들, 그리고 저를 강력히 비판했던 학자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공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문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저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닌 인간의 생각과 소통을 구조화하는 체계로서의 문자에 대해서요. 스크린에 한글 자모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한글입니다. 1446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죠. 이 문자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 사고입니다. 청중 중 몇몇이 작게 웃었어요. 의아한 표정들도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하나의 음절을 이룹니다. 이 구조적 특성을 AI 음성인식에 적용했을 때 오류율이 30% 감소했습니다.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비웃음이 서서히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소음 환경에서의 인식률 비교는 충격적이었죠. 여러분, 기존 알파벳 기반 음성 인식은 소리의 단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음절 단위로 소리를 구조화하죠. 이 차이가 AI의 인식률을 혁명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실시간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음, 비명소리, 폭풍우 소리 속에서 음성 명령을 테스트했어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 기반 알고리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 기반 모델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위급 상황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인식하는 데 탁월하죠. 청중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3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한글의 구조적 원리는 유니버설하니까요. 실제 산업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현재 3개의 항공사와 협업 중입니다. 비상상황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죠. 발표를 마무리하며 주머니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최영자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였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한글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낭독하고 싶습니다. 한글은 배려에서 태어났어요. 배우지 못한 백성을 위한 임금님의 배려. 그것이 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명을 구하고 있다니 세종대왕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오스카 교수님, 한글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면 이제 당신의 연구로 다른 이들의 상처도 치유해 주세요.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철학이다. 소통의 철학, 배려의 철학. 그날 이후 세계 각국의 연구진이 저희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은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닌 미래 기술의 영감으로서. 카메라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BBC 다큐멘터리 팀이 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자의 힘 한글과 AI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어요. 서울의 한 전통서예 학원에서 붓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붓을 잡으시고 천천히 내려 그으세요. 서예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한글 사랑을 써내려갔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카메라가 제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윌슨 교수님,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마치 암호를 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와 생각을 완벽하게 구조화한 체계였죠. 과학자로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어요. 영국 항공 사고 이후의 저의 이야기, 서울에서의 연구, 그리고 한글 기반 음성인식 기술의 발전까지 모든 과정이 다큐멘터리에 담겼습니다. 촬영 중 복지관도 방문했어요. 최영자 선생님과 어르신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서울 남산타워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인터뷰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제2의 학문을 줬습니다. 아니, 제2의 인생을 줬다고 해야 할까요? 실패한 과학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준 것은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였습니다. 카메라가 서울의 밤하늘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한글은 실패한 과학자의 마음까지 구해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자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윌슨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런던의 회색빛 하늘 아래 홀로 지내던 날들, 그리고 지금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위대한 발명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세종대왕이 그걸 알았던 것처럼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영어가 아닌 한글로요. 서툴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글. 당신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한글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한글이라는 보물을 안고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한 문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기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문자의 힘, 그리고 배려의 과학. 우리의 한글이 6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다음 편에서는 더 흥미로운 우리 문화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